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홍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콩 시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중국 정부는 급기야 무장 경찰까지 투입시키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홍콩과 중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역사적 배경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홍콩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과 홍콩은 같은 한 나라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과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고 치면 이때 중국은 청나라라고 불렸지만 그냥 편의상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콩은 여기서 이 정도의 아주 작은 지역의 섬지역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40년에 영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왜 났냐면요. 그때 당시 영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산 비단과 차가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영국 제품은 중국에서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자, 이 교류에서 중국은 큰 돈을 벌고 영국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영국은 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아주 치사한 꼼수를 씁니다. 중국 마약을 몰래 퍼뜨린 겁니다. 마약을. 아시다시피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국에는 당시 영국이 몰래 퍼뜨린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 마약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죠. 누구든지 마약을 사고 팔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약 판매로 쏠쏠하게 재미를 본 영국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 마약을 계속해서 판매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40년에 영국과 중국 간에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아편이 곧 마약이죠. 이 마약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해서 아편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중국이 그야말로 대패를 합니다. 삼국지, 초한지, 진시황 수천 년의 전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자 대국이라고 자부했던 중국이 그 당시 잘 알지도 못했던 영국에게 무참히 깨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영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영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무참히 깨지고 나서 영국과 강제 조약을 맺어야 했는데요. 자, 이 조약에서 홍콩을 영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넘겨주게 돼요. 이 조약을 바로 1842년에 한 난징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홍콩을 넘기는 것 외에도요,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또 중국의 5개 항을 강제로 여는 등 불평등한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양의 대국이었던 중국이 이렇게 강제로 나라 문이 뜯겨 열리게 되자 이때를 틈타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 아시아를 뜯어먹기 시작했죠. 이후부터는 영국이 홍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842년 난징 조약 이후 무려 155년간 홍콩이 영국 땅으로 지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7년 7월 1일에 드디어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됩니다. 무려 155년 뒤에 말이죠. 자, 이때 중국은 이 난징조약 자체가 불평등 강제 조약이었으니까 아무런 토 달지 말고 그냥 중국을 넘겨라 했고, 또 영국은 또 실질적으로 155년간 그래도 자기 땅이었는데 막상 그냥 주기는 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어쨌든 두 나라는 일국양제라는 조건으로 반환에 결정을 합니다. 일국양제,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에
두 제도를 둔다는 뜻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지요. 그리고 영국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콩도 155년간 영국처럼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홍콩과 중국이 이제 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섞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록 한 나라가 되지만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얼마 동안? 무려 50년 동안 말이죠. 이 50년 동안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어렵사리 힘들게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가족이, 식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펼쳐질까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불편한 동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현재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자, 이번 시위에 발단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바로 한 살인 사건인데요. 2018년 2월에 찬퉁카이라고 하는 홍콩인이 홍콩 옆에 있는 대만의 여자친구랑 놀러를 갑니다. 여기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을 오게 되죠. 자, 다행히 살해 용의자 찬퉁카이를 잡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 사건이 대만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만으로 찬퉁카이를 보내야 되죠. 자, 그런데 현재 홍콩과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서 홍콩에서 대만으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홍콩도 속지주의라고 해서 홍콩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법적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퉁카이를 살해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살해 용의자에게 기껏해야 처벌을 한 거는 여자친구의 카드를 훔쳐서 홍콩에서 썼다는 것 정도? 살해 용의자에게 절도죄만 처벌을 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여론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2018년 2월에 찬퉁카이라는 친구의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정치는 모름지기 명분과 타이밍의 게임이죠. 그래서 홍콩 정부가 2019년 올해 3월에 이 송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위가 벌어진 건 바로 이 송환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아니, 아까 찬퉁카이 살해 사건에서 얘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러나 홍콩 시민들이 보기에 이 법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중국을 반대하는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할 것이라는 거죠.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나와서 이 법을 반대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탄압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홍콩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은 여러 차례 제기됐고 실제로 홍콩 내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책을 판매한 서점 직원들이 납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송환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시기 초기임에도 100만 명이 넘는 규모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이 총 700만 명임을 감안하면 100만 명도 엄청난 숫자지요. 자, 결국 2019년 6월 최고 공직자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러면 시위가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무기한 연기 발표 다음 날 시위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참에 무기한 연기 말고 완전한 철회와 캐리람 장관 사퇴 그리고 폭력 진압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네. 이러면서 시위는 조금 더 과격 양상을 띠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본 중국 정부는 급기야 무장 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인 선전 지역에는 무장 경찰이 주둔해 있고, 시위 진압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송환법이 이번 시위의 발단에 불을 지피기는 했지만 꼭 이 송환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홍콩 시민들이 참아온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또 홍콩 체제 위협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국양제라는 게 솔직히 태생부터 조금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마르크스와 애덤 스미스도 물론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는 조금 콩가루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은 이 일국의 힘을 좀 더 싣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이 양제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국과 양제 간의 싸움이 정말 참다 아주 크게 터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고 자부를 한다고 하네요. 시비가 참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제 세계의 눈도 홍콩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나라는 홍콩을 응원하고 있지만 또 이제 방귀 꽤나 끼는 중국의 눈치를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발언에 신중한 국가들도 있는 편입니다. 자, 오늘 송환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려 180년도 전에 일어난 역사적 갈림길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이 순간도 역사적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 사태를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도 중국도 이번엔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가 않네요. 자, 오늘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